법인은 못 삽니다. 신기하죠? 그 3억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최대 3억이죠. 그거는 그리고 3년에 한 번인데 그거는 어 개인밖에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정장입 농부입니다. 오늘은 그 임업 후계자의 사업자 등록 내기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고, 카메라 좀. 그 임업 후계자는 21년도 2월 말에 취득을 했습니다. 준비를 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취득은 21년 말에 했고요.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내지는 않았어요. 어, 사업자 등록을 전에는 내지 않아도 임업 후계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2013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임업 후계자가 4,000명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임업 후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10,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뭐 그 임야 직불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임업 후계자, 단순 후계자는 뭐 크게 지원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기보단 어쨌든 뭐 어찌됐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혼자 고민을 사부작사부작 하는 것보단 동영상 찍으면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거는 어떤 업을 제가 향의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이고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면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주목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윤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광학 제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광학 제조업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임업과 연관된 부분이 다분히 있어요. 센서라든가 식물 성장용 조명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제 후계자까지 따게 됐는데 우선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건 크게 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다른 그 뭐죠? 무슨 단체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냐, 법인 사업자를 하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해보면 임업 후계자라기보단 임업이라는 분야는 조금 독특한 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랄까? 개인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보통은 법인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회계상의 그 투명함이라던가 또한 어떤 책임 범위의 한계,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책임지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추천하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 후계자는 개인 사업자가 많고 또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법인 사업자보다 많은 것만치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임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10년, 20년 이상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영속성을 물론 가질 수는 있지만 개인의 삶과는 별개로 나 개인의 삶과 별개로 법인이라는 그 법으로 세워진 사람, 법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연속성이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 개인의 내 개인이 개인이자 동시에 사업자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10년, 2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임업에서는 개인 사업자라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독립가라던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 형태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우대라기보단 뭐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어, 하지만 기업 규모가 100억, 뭐 200억 이렇게 넘어갈 때는 사실 개인 사업자로 유지를 하는 것보다 법인 사업자로서 유지를 해 나가는, 기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그 임업 지원 사업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종묘 생산업자들 선정된 거를 봤는데, 법인이 10개인가 중에 1개인가 2개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무엇을 하느냐를 놓고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개인 사업자를 할지 법인 사업자를 할지. 음, 저는 아마도 법인 사업자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도 해봤었고 법인 사업자도 해봤고 엑시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잘 운영하면 법인이 비용 처리라던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책임 한도도 그렇고요. 참, 지원받아서 땅을 살 때는 법인은 못 삽니다. 신기하죠? 그 3억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최대 3억이죠. 그거는 그리고 3년에 한 번인데, 그거는 개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아 살 거면 개인 사업자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임업에는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는 임업이라는 거를 주 업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부 업태, 업태, 업종 이렇게 정하는데, 뭐 제조업의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생산 이런 걸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제 경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임업의 종묘 생산 혹은 육림업,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보면 임산물 채취업. 그러니까 임업 하부에 보면 글자 거꾸로 보이네요. 뒤집을 수 있나? 나중에 뒤집어 보죠 뭐. 종묘 생산 하고 같은 분류의 육묘 그리고 임산물 채취, 그리고 벌목, 마지막으로 임업 관련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임업 하부에 요 정도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유실수 재배업, 조경수 재배업, 버섯 재배업, 약용식물 재배업, 산나물 재배 채취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 조경수 재배업하고 육림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육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유실수, 버섯, 약용식물, 수액 채취는 임산물 채취 들어갈 거예요. 결국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3.1회계법인에 나와 있는 분류입니다. 제가 호시스, 그러니까 국가 통계 포털에 가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뭐 한 13개 정도 분류로 있는 게 있는데, 그 13개 분류가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 경우는 주된 업을 무엇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는 확실히 임산물 채취하고 벌목은 아닐 거예요. 벌목은 진짜 아닐 거고, 임산물 채취는 저희 아버님이 하고 싶어 하시죠.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저는 일단 제가 기본 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가 있고 사업이 있고 광학 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서브랄까? 뭐 저희가 그 광학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혹 뭐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종묘 쪽 관심이 좀 있고요. 육묘 쪽은 관심이 있고요. 특히 관심 있는 건 이목 관련 서비스인데요. 이 이목 관련 서비스를 나눠서 보면 뭐 어떤 임업에 관련된 컨설팅 혹은 소프트웨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제공은 소프트웨어 업으로 빠집니다. 임업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혹은 뭐 이제 산림 어떤 관리에 대한 측정 서비스라든가 나무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포장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제조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요 정도인데, 저는 여기 추가로 제조업을 사업장에 넣을지도 몰라요. 제조업 중에서 어떤 그 종묘 혹은 육묘 생산시설, 생산 설비 제조업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 병해충에 대한 측정, 그리고 어떤 그 수분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모듈 이런 것들, 또 저면 관수 베드, 아니면 그 실내용 하우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설비 쪽 스마트팜에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프레멜 팩토리는 스마트팜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IC 그 국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TC 그러니까 분과들 중에 보면 국제표준 만드는 겁니다. 분과들 중에 보면은 이제 LED 조명 분과 있는데, 그쪽 경우에 식물성장 조명 과제가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참여가 돼 있진 않지만 관련해서 좀 활동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분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센서 중에 이런 식물들의 현재 성장 상태와 발육 상태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혹은 식물이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조도 센서 등등도 회사에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표준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팜 쪽도 관심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맥이 그쪽으로 뭐 되게 짙은 인맥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대사관 쪽에 있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순천대에 있는 그 모 교수님이라던가와 커넥션이 있어서 좀 해나가는데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보면 종묘 생산, 육묘, 이목 관련 서비스, 이 중에서 봅시다. 이 중에서 제일 꼽는다 그러면 저는 사실 종묘 생산 쪽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육묘, 근데 컨테이너 재배로 육묘하는 것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조경수 같은 것들을요. 아니면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조경수.
좀 이상하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조경수라니 실내 조경이라고 합시다. 예.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분류에 따른 정부 지원의 상위점 혹은 분류에 따른 향후 기업 활동의 방향, 마지막으로 분류에 따른 무엇이 주된 수익원이 되는가.